네, 5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빠르게 풀어보고 왔는데 세지보다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수능 난이도 대비하면 당연히 쉬운 편이고, 근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 고3 친구들이 풀기에는 그렇게 막 모든 문제를 다 맞췄어야 한다,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1번부터 같이 봅시다. 1번, 요거는 일단 가나 딱 보자마자 어떤 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는 일단 이게 이런 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 극동이 132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극동 쪽인가 보다. 그리고 지금 서도와 동도 이런 게 보이니까 모양이 익숙하잖아요. 가는 독도입니다. 바로 맞췄어요 하고, 나는 이제 북이 33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극남입니다. 극남. 얘는 극동이었고, 우리나라 극남은 마라도가 지나가죠. 그래서 나는 독도 마라도였습니다.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냐 하면 맞아요. 이것도 암기사항인데, 우리나라의 천연보호구역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한데, 근데 수능에서 한 번씩 좀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 지역. 천연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이랑 같은 말로 그냥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이 섬이 우리나라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독도랑 그다음에 마라도,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천연보호구역이 섬 전체가 지정이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네, 맞는 말이 되겠죠. 가는 나보다 일출시각이 이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일출시각이 이르다 라는 말은 동쪽이다 라는 말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경에만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일출시각이 동쪽으로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독도는 알다시피 극동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동쪽이기 때문에 일출시각이 더 이른 게 맞죠. 그래서 갑을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는 가보다 최하늘 평균기온이 낮습니다. 마라도는 완전 우리나라 제일 남쪽이잖아요. 둘 다 섬이고, 그래서 수륙 분포에는 차이가 없고요. 위도만 따지면 되는데, 마라도가 훨씬 저위도기 때문에 최하늘 평균기온이 높겠죠. 나는 모두 직선기선이냐 하는데, 둘 다 통상기선이죠. 우리나라의 섬은 대부분 다 직선기선에 이제 기점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수 안에 포함이 돼 있거나 그런데, 근데 딱 4개의 섬만 통상기선을 적용하죠. 4개의 섬만 우리나라에서 독도, 울릉도, 제주도, 마라도만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섬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처음 보고 이게 뭔가 했는데 전혀 뭐 별거 없더라고요. 가나는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다라고 하고, 근데 그러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냥 인구에 비례하게 돼요. 사람이 있으면 편의점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많은 데는 편의점도 많고 사람 적은 데는 편의점도 적어요.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겠지만, 그 구매력이랑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입지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 때나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데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대도시에 많게 되죠. 여러분도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백화점이 100개도 안 되는 걸로 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수도권에 밀집을 해 있죠.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토대로 보면 일단 서울을 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가가 이제 나에 비해서 엄청 비율이 높죠. 얘가 당연히 백화점이 됩니다. 가가. 나는 편의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를 비교해 보면 이게 단적으로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백화점 비율은 서울이 더 높고 편의점 비율은 경기가 더 높죠. 왜냐? 백화점은 대도시인 서울이 많고 경기가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편의점은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자, 가는 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냐.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이게 뭐냐면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이 하나의 백화점이 있을 때 이 백화점이 어느 범위의 소비자한테까지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사는 소비자가 여기로 오면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백화점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편의점 하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백화점이라고 하면 얘가 편의점이 되겠죠. 여기 사는 사람까지 이 백화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이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 편의점으로 오지 않죠. 왜냐? 근처에 또 다른 편의점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편의점은 개수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재화의 도달 범위도 적고 규모 자체가 적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막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대학교를 이제 지리학과로 입학을 하면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다. 니은 나는 가보다 판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당연히 백화점이 더 다양하겠죠. 이거는 뭐 상식인 거고. 나는 가보다 평균 이용 횟수가 많죠. 그죠? 백화점 저는 안 간지 지금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갈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편의점은 어제도 갔다 왔고 오늘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맞은 진술에 까만 하트라고 하니까 여기랑 여기에만 까만 하트가 있어야겠네요.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자, 1번. 단양에는 공룡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단양은 얘는 석회암이 분포하는 곳이죠. 고생대 퇴적층이 분포합니다. 근데 공룡 발자국 화석은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알겠지만 중생대 퇴적층이 있습니다. 단양은 고생대 퇴적층이고요. 그래서 아예 지질 구조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석회암은 중생대 대보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 틀렸죠. 석회암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고생대입니다. 중생대가 아니라 고생대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중생대 대보조산운동으로는 화강암이 형성이 되겠죠. 틀렸고 3번. 종류석은 용암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종류석도 이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에 용암이 아니죠. 4번. 화강암은 고생대 조선노충군에 주로 분포한다 라고 하는데 화강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생대입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문제가 막 그렇게 정교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하여튼 5번. 고생대 조선노충군이라고 하면 석회암이고 평안노충군이라고 하면 무연탄이죠. 주로. 5번. 리을은 니은보다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편마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 알아둬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생대 내에서는 이런 게 있거든요. 화강암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한 번에 정리를 합시다. 화강암이 중생대 퇴적암보다 많고 그 다음에 석회암보다 많다. 중생대 퇴적암. 이렇게 순위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순위예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석회암보다 높냐라고 했으니까 3번을 왜 체크를 해놨지? 네, 답이 3번 틀린 거였고 답이 5번입니다. 네.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4번. 가나다는 충주 해남 횡성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키워드를 뽑아내야 됩니다. 제시문형이기 때문에 일단 가는 남해안에 위치한다 라는 예의가 있고 겨울배추 이런 예의가 나오죠. 얘는 해남이죠. 해남. 일단 사실 충주 해남 횡성 중에 남해안에 위치한 거 해남밖에 없으니까 해남 연결하면 되고 겨울배추 나와도 해남 알아야 되거든요. 해남 월동배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 나올 수 있는 게 고랭지 배추도 있고 월동 배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고랭지 배추는 여름에 더워져서 배추 재배를 못할 때 이제 평창에서 하는 거죠. 이제 고도가 높으면 시원하니까 배추 재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너무 추워서 배추 재배가 어려울 때는 완전 남해안에 있으면 따뜻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겨울에 배추 재배를 하는 걸 월동 배추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랭지 배추 평창이랑 비교를 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우잖아요. 한우. 횡성 한우는 뭐 한국인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횡성입니다. 다는 충주고요. 남았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강 유역의 분지에 위치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과. 충주 사과 유명하거든요. 사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일단 이거
충주가 있고, 안동 사과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청송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청송 사과 유명하고, 대구 사과도 유명하고요. 문경 사과도 유명하고, 사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되게 많습니다. 주로 경북에 위치하죠. 대구도 뭐 경북이라 치면 위치상으로는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1번 횡성은 논면적이 반면적보다 넓다. 틀렸죠. 왜냐, 횡성은 강원도니까. 강원도는 애초에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반면적이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원같이 뭐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2번 가는 다보다 맹류 생산량이 많다. 맹류면 이제 남부지방이 큰 거 아시죠? 맹류 생산량은 전북, 전남 같은 호남권도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경남, 제주 이런 남부지방이 되게 큰데, 해남이 이제 충주보다 남부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횡성은 충북이 아니라 강원이죠. 기억. 배추는 노지 재배 비율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이런 선지를 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그 쌀 같은 거는 노지가 높고 이제 채소는 시설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퉁쳐서 배우는 편이거든요, 교과서에서는. 근데 2번이 너무 확실하게 정답이니까 4번 틀린 선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배추는 또 시설 노지 재배 비율이 높나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다가 배추에만 해놨으니까 배추의 이제 보편적인 특징을 물어본 건지, 아니면 겨울 배추, 이 월동 배추의 특징을 물어본 건지. 월동 배추의 특징을 물어본 거면 애초에 해풍을 맞으면서 자란다고 하니까 시설 재배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배추의 전반적인 특징을 묻는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면 돼요, 이런 선지는. 답이 어차피 2번이니까. 5번 과수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도는 전남이 아니라 경북입니다.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재배 면적은 경북이 제일 넓거든요. 근데 또 생산량은 제주가 경북보다 살짝 더 많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 재배 면적 1등은 경북, 생산량 1등은 제주,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5번 요거는 지금 경기, 세종, 전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연도가 다양한 자료를 볼 때는 항상 현재 자료를 먼저 봐야 하는데, 지금 미래 자료가 나와 있어요. 심지어 미래 자료는 뭐 진짜 알 수가 없으니 일단 현재 값으로 보는 거죠. 현재 값으로 2020년이 현재니까요. 이걸로 보면 너무 쉬워요. 65세 이상 이거는 시골이 높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다가 전남이 되겠고, 그 다음에 0에서 14세 유소년층이죠.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세종이라고 너무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유소년 비율 1등이에요, 세종이. 그러면 나가 남았으니까 경기,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됩니다. 1번 가와 나는 도이다. 세종은 시잖아요. 틀렸고, 2020년에 가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외국인 근로자 수, 이거는 어지간하면 그냥 인구 비례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산모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작년 수능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인구 비례한다 라고 해서 풀면 틀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도별로 이걸 다 외울 건가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경기도는 이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고, 세종은 얼마더라? 세종 얼마더라? 잠깐만. 80, 60, 40. 세종 40만이죠. 세종 40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적고요. 3번 2050년 표를 보라는 건가? 근데 표를 안 봐도 이거는 중위 연령이 높다라는 거. 중위 연령은 이제 시골일수록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 중위 연령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나는 다보다 높다 하면 틀렸고, 4번 2050년에 다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라는 거 보는 순간 얘를 아무 그 근거 없이 풀 건가요? 머리로? 그렇게 풀 수 없고, 4번은 얘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총부양비라는 거 계산식을 떠올리면
청장년 분해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잖아요. 곱하기 100. 근데 지금 그래프에서 노년이랑 유소년을 주고 있죠. 그러면 청장년도 알 수가 있어, 비율을. 왜냐? 100 빼기 U 플러스 노를 하면 청장년이니까. 그래서 총부양비가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서. 근데 그렇다고 이 값을 통째로 그냥 구해버릴 건가요? 진짜 총부양비를 구해버릴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 최소한 간단한 계산만 하는 거죠. 일단 가랑 다 파란색으로 좀. 얘가 이제 2050년 값인데 U 플러스 노를 구하는 건 쉽겠죠, 생각보다. 그냥 이 값을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더해보면 얘는 한 13 정도로 하고 27 정도라고 보면 얼마냐? 40인가? 잠깐만요. 계산이 안 되네. 27. 죄송합니다. 예, 40이네. 네, 40 정도라고 보면 얘가 55 정도겠네요. U 플러스 노가. 근데 알겠지만 청장년은 100에서 U 플러스 노를 뺀 거기 때문에 U 플러스 노가 커지면 청장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부양비 값은 이걸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U 플러스 노가 크면 총부양비도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U 플러스 노가 더 큰 게 다기 때문에 다가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하면 맞아요. 비례이기 때문에. U 플러스 노의 비례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청장년의 반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이런 것처럼 그래프 상에서 계산해야 하는 선지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딱 보자마자 이게 암기 사항을 요하는 선지인지 아니면 그래프 상에서 해석 혹은 계산을 요하는 선지인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5번 가나다 중 2020년 대비 2050년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 이것도 그래프 해석이죠. 그냥 그래프 상에서 읽으면 되는데 얘는 딱 보니까 가는 요 정도 줄어들었네요. 여기 있으니까 나는 한 요 정도 줄어들었고 다는 한 요 정도 줄어들었네요. 요 정도.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얘죠. 가는 아까 세종이었으니까 경기가 아니라 세종입니다. 답은 4번. 6번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무더위면 당연히 겨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이고 나는 기온이 낮고 서리가 자주 내리면 당연히 겨울이겠죠. 1번 여름은 서구동저형이라고 하는데 서구동저형이 아니라 남고북저형이죠. 그러니까 바람은 이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항상 불게 되는데 서구동저가 기압이면 서에서 동으로 분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서풍이 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풍을 맞으면 그건 육풍이 돼요. 육풍.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 계절풍 중에 육풍이면 겨울에 부는 거잖아요. 여름에 부는 게 이제 해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서구동저형은 겨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엔 어떤 기압 배치냐? 남고북저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기압에 대한 이해도 좀 정확했으면 좋겠고. 아이고. 2번 가는 나보다 평균 풍속이 느리죠. 겨울바람이 더 센 거는 한국에 살아봤다면 알 거 아니에요. 3번 가는 나보다 열대야 발생 일수가 많다. 당연하죠. 뭐 말도 안 되는. 4번 겨울은 여름보다 낮의 길이가 짧죠.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알겠죠. 이거는. 5번 나는 가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지식인데 기후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이 있을 때 이 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여름보다 겨울에 항상 커요. 그래서 기후 문제 풀 때도 되게 잘 쓰이는 지식이고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죠. 7번 일단 지역을 보면 포항이 나와 있고 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가 있네요. 그럴 때 일단 가나다랑 ABC가 나오면 좀 어려워지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럴 때는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봐야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무작정 달려들면 안 되고 저 같으면 포항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나랑 다 같은 경우는 1등이 다 석유예요. 석유. 울산은 석유 유명하죠. 여수 석유 유명하죠. 근데 포항은 석유가 아니라 제철소가 유명한 건데 근데 1등이 석유인 게 포항일 수 있나를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가가 무조건 포항이 돼요. 그러고 나면 포항에서 1등인 A가 1차 금속이 되겠죠. 이렇게 가랑 A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다가 남았는데 울산이랑 여수잖아요. 근데 여수는 석유화학 말고 딱히 뭐 있다고 배운 적 없잖아요. 근데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심지어 1차 금속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공업 품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은 경우는 석유랑 C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석유, B, C, 그 다음에 기타도 있고, 뭔가 품목이 다양하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품목이 다양한 나가 울산이 되겠구나, 다는 여수가 되겠구나. 그럼 여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C는 자동차와 화학물질 중에서는 당연히 화학이겠죠. 얘는 석유화학이니까 여수는. 그래서 아이고 다가 C가 화학이 되겠고, B가 자동차가 되겠죠. 울산에 아까 자동차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B가 울산에서 나타난 자동차다. 자, ABC랑 가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기억. 화학물질은 조립형제조업이 아니죠. 얘는 조립형제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랑 조선업 이런 걸 말하게 됩니다. 니은. 출하액 기준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동차가 1차보다 높죠. 왜냐? 자동차 수도권에 있죠. 화성, 평택. 자동차가 있죠. 근데 1차 금속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광당, 얘네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울산이랑 뭐 경기에도 있긴 한데 다루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과서 상으로. 포항, 광양, 당진 얘네가 대표적이고 수도권에 없기 때문에 B가 A보다 높다 하면 맞죠. 디귿. 울산은 포항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일단 인구 수 자체도 울산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공업 종사자 비율도 울산이 더 높을 거예요. 총 인구에다가 공업 종사자 수 비율을 곱하면 제조업 종사자 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리을. 다는 가보다 1차 출하액이 많다. 틀렸죠. 이거 뭐 당연한 건데.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금강유역의 두 지역이라고 하고, 일단 가는 지금 금강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류고 얘가 하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자유공류 하천이 되고 얘가 감익공류 하천이 됩니다. 1번. 자유공류 하천은 감익공류 하천보다 평균 유량이 많죠. 하류는 상류보다 유량이 많습니다. 왜냐면 상류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여러 강줄기들이 점점 하류로 가면서 한 줄기로 몰려들기 때문에 유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 나의 감익공류 하천은 자유공류 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고도가 당연히 높죠. 하상은 이제 강 바닥을 말하는데 애초에 산에 있으니까 해발고도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상류가 상 위에 있으니까 높게 되죠. 3번. C는 과거 하천 유로의 일부였다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뭔가 하한당구 비슷한 게 이제 하천 주변에 있는데, 구릉이 하나 있고 언덕이 이렇게 껴 있고 여기를 돌아가는 길 같은 게 보이죠. 감익공류 하천에서 구릉을 끼고 돌아가는 길 같은 게 보이면 얘는 구하도가 됩니다. C는 구하도죠. 구하도. 과거의 하천이었던 길이란 뜻이에요. 구하도. 그래서 과거 하천 유로의 일부였다 하면 맞는 말이 되고요. 4번. A는 B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유공류 하천에서 하천 바로 옆에 밭이 나타나죠. 이런 기호가 밭이고 이런 기호가 논이거든요. 하천 바로 옆에 밭이 나타난다? 그러면 자연 제방이 되겠죠. 자연 제방. 근데 하천 자연 제방보다 약간 더 뒤쪽에 이제 논이 나타나는 여기는 배후 습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자연 제방이 더 크죠. 입자 크기가 더 크니까 물이 더 잘 빠지고 그래서 밭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입자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하면 틀렸네요. 다음 4번. 5번. D는 A보다 홍수 시 침수 가능성이 낮죠. 왜냐? D는 하한당구. A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후습지. 이제 물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논이 나타나는 거고, 하한당구는 애초에 상류기 때문에 범람하지 않습니다. 강이. 어지간하면. 그렇기 때문에 D는 A보다 침수 가능성이 낮다 하면 맞죠. 9번. 이것도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일단 뭘 먼저 건드리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가나다는 지금 미지수고, 근데 전국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문제를 볼 때 막 무작정 달려드는 습관이 있다. 그럼 고쳐야겠죠. 뭐부터 봐야 가장 이득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전국 통계를 먼저 봐야 하고요. 전국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순위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석유 1등, 석탄 2등, 천연가스 3등, 그 다음에 원자력 4등, 수력 5등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위대로 그냥 연결하면 되겠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A는 그러면 얘가 아이고 까만 게 석유였으니까 A는 석탄이 되겠고, B는 천연가스가 되겠고, C는 원자력이 되겠네요. 이렇게 A, B, C는 전국 통계 보고 바로 연결했고, 가나다는 이제 A, B, C 연결한 거 보고 풀면 되겠죠. 가나다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 같으면 이거 먼저 볼 것 같아요. 원자력. 원자력은 그 편대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있는 지역을 고르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지금 가나다 중에서 원자력이 유일하게 보이는 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남권이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원자력이 가능한 건데,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입지하는 곳이 딱 5군데밖에 없잖아요. 어디냐? 울진, 경주, 울산, 부산, 그다음에 영광 이렇게인데, 얘는 4개가 다 영남권이고 얘만 호남권인데, 호남권은 일단 가나다 중에 없고요. 그래서 가나다 중에 원자력이 보이는 게 영남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가 영남권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게 가고, 석탄을 많이 쓰는 게 다예요. 그러면 가가 수도권이 되죠. 수도권에서는 천연가스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는 석탄을 되게 많이 쓰니까요.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천연가스는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정이 많은 곳이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가장 높고, 충청권은 이제 공장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많이 입지해 있죠. 그래서 석탄 소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ABC 이렇게 연결했고,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석탄 비율이 높다. 틀렸죠. 이거 아까 그냥 그래프 읽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2번 나는 수도권 틀렸죠. 영남권이니까. 3번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이제 이 4개를 비교를 하자면,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을 비교를 하자면, 석유까지, 석탄이 가장 많고 석유가 그 다음이고, 천연가스가 화력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적고, 원자력은 0이라고 보면 되겠죠. 없다. 4번 C는 A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지 않죠. 이것도 이용 시기는 외워야 하는데,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순입니다. 탄유원천이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원자력이 이르다 하면 틀렸죠. B와 C는 화력 발전의 원료로 이용한다. 천연가스는 화력 에너지죠. 근데 원자력은 화력 에너지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번. 자, 기억. 사비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지 아니라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잘 발달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비는 모래 해안이고,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지에서는 암석 해안이 주로 잘 발달하겠죠. 니은 해안 사고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구나. 이거에 추가해서 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지하수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해안 사고 아래쪽에 담수가 많이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습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보면 또 이제 맞는 말이구나, 이런 식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연 반파제 역할을 한다. 이게 방풍림이라는 게 있어요. 방풍림. 이거 방파제랑 다른 얘기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방풍림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바람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해안 사고에 이제 수풀이 주로 자라는데, 그게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방풍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디귿. 석호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적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거죠. 석호 뒤에 이제 석호 배후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계속해서
토사를 공급하기 때문에 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호는 점점 사라집니다. 매립이 되기 때문에. 리을 갯벌은 조류 퇴적. 뭐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니은 리을 답 4번 이렇게 됐어요. 11번. 자, 이것도 키워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판소리 이거 모르겠고 세계소리 축제, 그 다음에 한옥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 전주임을 알아야 하고요. 이거 다 암기사항이에요. 한옥마을 뭐 할 거고 세계소리 축제도 알아야 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한지공업, 대사슴놀이 뭐 이런 거, 요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얘는 뭐 쉽죠. 머드축제, 그 다음에 폐탄광 이런 것도 나옵니다. 보령입니다. 보령. 얘는 전주였고, 얘가 나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지역이 A니까 A, 얘가 순천이 되겠죠. 순천. 지금 폐탄광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 건데, 석탄박물관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탄광이 있었던 지역을 현재 이제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석탄박물관이 좀 생각보다 뜬금없는 곳에 딱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그냥 외워야 합니다. 문경, 보령, 태백, 이렇게 3개. 시험에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못 외우면 손해입니다. 그냥 얘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탄광 보고, 보령 한 사람 없었을 거고 아마 머드축제 보고 했겠죠. 그래서 순천에 대한 특징을 고르는 건데, 기억, 순천에는 혁신도시가 없죠. 혁신도시는 도별로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근데 전남의 혁신도시는 어디냐, 나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니은. 순천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다. 맞죠? 순천만 갯벌이 있잖아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를 우리나라에서 한 3개만 일단 외워놓으면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창녕 우포늪이고요. 두 번째가 순천만 갯벌. 오늘 이 시험지에 나온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인제에 있는, 강원도 인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대암산 용늪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창녕 우포늪은 내륙 최대 습지고요. 순천만 갯벌은 해안 최대 습지였나?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해안 최대. 이런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디귿. 순천은 전주보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제 세지는 인구수를 막 달달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별로. 근데 한지는 지역별로 좀 주요 도시다 싶으면 인구를 그냥 외우는 게 편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지역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외워지는 대로 외우는 게 편해요. 보통 이제 권역별로 인구를 외우게 되는데, 호남권의 인구는 어떻게 외우냐면, 호남권 일단 1등이 광주인 거는 알 것이고요. 2등이 전주인 것까지도 알만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등이 한 공동 3등 정도 되는 애가 5개 정도가 있거든요. 20만쯤 되는 애들. 얘네가 여수, 목포, 순천, 군산, 익산. 얘네가 공동 3등. 얘네가 한 20만. 전주가 약 70만, 광주가 약 150만.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순위를 3등 정도까지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호남권 인구 순위를. 이걸 봤을 때 인구는 전주가 순천보다 더 많죠. 인구는 전주가 순천보다 더 많다. 근데 면적은 전주가 순천보다 더 좁죠. 인구 밀도 계산식이 면적분의 인구기 때문에 면적은 더 좁고 인구가 더 많다. 그러면 인구 밀도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주가 A가 아니라.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고요. 리을 A는 남해안 맞고 나는 서해안 맞죠.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걸 너무 지역적으로 물어서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요. 진짜로.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설명한 것들. 12번. 일단 얘는 제주도에 찍혔고, 얘는 울릉도에 찍혔네요. 갑. A는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쇠설물의 퇴적으로 형성되었냐. 지금 A는 뭔가 봉우리 같은 게 있잖아요. 한라산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기생화산이 되겠죠. 기생화산은 소금, 효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쇠설물 맞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맞다. 을. B의 농경지. 얘는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기반하면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밭보다 논으로 주로 이용될 수 없어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현무암에서는 논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물을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 C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입니다. 울릉도니까 뭐 맞겠지. 칼데라니까. 정. D는 B보다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 틀렸죠. 울릉도는 종상화산이고요. 예, 제주도 이제 살록부죠. 살록부. 한라산 아랫부분은 이제 종상이 아니라 순상화산이 되죠. 그래서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답은 갑병해서 2번 이렇게 되겠네요. 13번. 요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모 수준에서는. 요게 조금 어려웠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알고 있어야 돼요. 수도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던 시기가 한 번도 없어요. 수도권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 보이죠. 한 번도 주는 경우가 안 보이죠. 근데 나의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에 살짝 감소하는 추세가 있죠. 다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고 라도 쭉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걸 알고 있었다면 가를 아주 쉽게 수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이 값이 인구 수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왜냐, 이 작은 글씨에서 1990년 인구를 상대값으로 줬기 때문에 얘를 100으로 놓고 이제 비율을 준 거죠. 그래서 상대값 그래프가 나온다 싶으면 수치를 보면 안 되고요. 오로지 모양으로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팁이에요. 이렇게 그래프 밑에 작은 글씨가 있을 때 작은 글씨를 먼저 봐야 안 틀립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사탐은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해야 돼 싶으면서도 쉽겠지만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스스로 많이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고득점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자, 가는 수도권이었고 그 다음에 날은 이제 수도권이 날라갔으면 수도권이 없어졌으면 이렇게까지 인구가 많이 늘 수 있는 건 충청권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충청권. 교과서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랑 라 중에서 다는 지금 정체 느낌이고 라는 감소 느낌이잖아요. 영남권과 호남권 중에서 감소 느낌일 수 있는 건 호남권밖에 없잖아요. 완전 깡시골이니까. 영남권은 그래도 큰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선방한 거죠. 호남권에 비해서는. 근데 호남권은 이렇게까지 인구가 줄 수 있는 건 호남권밖에 없을 것이다. 1번.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총인구가 많죠. 권역별 총인구를 따지면 수, 영, 충, 호 순이 되겠죠.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뭔가 권역별 순위를 물어볼 때는 어지간하면 수, 영, 충, 호 순이라고 외우면 돼요. 권역별 인구 밀도를 묻는다. 수, 영, 충, 호. 권역별 도시화율, 수, 영, 충, 호. 뭐 이렇게 되거든요. 권역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2번. 충청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대전이죠. 영남권의 인구 2위 도시는 부산이 1등이고 2등이 대구죠. 대전이 150만쯤 되고 대구가 250만쯤 되니까 인구가 많다 하면 틀렸어요. 얘네도 이제 다 인구 그걸 순위를 어느 정도 외워놔야 되는데 충청권의 인구 순위는 5등 정도까지만 외워놓으면 좋은데 1등 대전, 2등 청주, 3등 천안, 4등 세종, 5등 아산 이렇게 됩니다. 대전이 150만, 청주 80만, 천안 60만, 세종 40만, 아산 30만 요 정도 달달 외워놓는 게 막 약간 병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막 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근데 해야 돼요. 그냥 외우면 외워집니다. 이런 거는 그냥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외울 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앞글자 따서 외워요. 대청천세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남권 인구 순위도 그냥 앞글자 따서 외웠어요. 부대, 울창, 김포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부산 350만, 대구 250만, 울산 100만, 창원 100만. 얘네가 얼마더라? 얘네가 기억이 안 나네. 50만쯤 됐던 것 같은데 한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달 외워야 하고, 수도권도 서울, 인천, 수원, 용인, 고양,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성남 뭐 등등등등 이렇게 쭉 이어지죠. 서울이 1000만, 인천 300만, 수원 120만, 용인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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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100만, 화성 100만 뭐 이런 식으로 달달 외워줘야 합니다. 다는 나보다 광역시 수가 많다.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광역시 수가 많다. 세야죠.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3개. 호남권 광주 1개. 그러면 답 3번이네요. 4번 라는 가보다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적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순위를 물을 때는 어지간하면 수용충호 순위라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수용충호. 5번 가와 라의 권역 경계는 맞닿아 있다. 호남권이랑 수도권 떨어져 있죠. 답은 3번인데 이 시험지에서 뭔가 알아야 되는 게 좀 많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정도야. 맞췄어야죠. 14번 가는 지금 뭔가 줄글 형태로 돼 있긴 하죠. 백과사전식 서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근데 줄글 형태라고 해도 그냥 단순 팩트만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조선 전기의 지리지가 되겠죠. 세종실록 지리지. 나는 책처럼 돼 있잖아요.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택리지. 조선 후기의 지리지가 되겠죠. 1번 세종실록 지리지는 제작된 시기가 이르죠. 늦은 게 아니라 답 1번이고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 나는 가보다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후기는 실학 영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전기 지도나 지리지는 뭐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3번 세종실록 시리즈는 국가 맞고 택리지 개인주도 맞죠. 관찬, 사찬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기억 진주는 우리 지금 경남에 있는 거잖아요. 진주 영남지방 맞고, 전라라는 지명이 유래된 지역이냐. 전주랑 나주잖아요. 그럼 맞죠 뭐 나주. 답은 1번. 15번 얘도 이런 제시문형 문항은 글을 쭉 읽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뽑아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쉬운 키워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신발산업이나 국제영화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근거가 되고요. 얘네는 다 부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혹시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갈매기 보고 알았겠죠. 부산 갈매기라는 게 있잖아요. 롯데 응원가 부산 갈매기 뭐 이런 거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풀이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푼 거니까, 배경 지식으로 푼 거니까.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는 최대 항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네도 알면 좋고 그렇습니다. 뭐 A, B, C, D 이 지역을 좀 보면 A는 잠깐만 어디지? 합천입니다. 합천. 얘가 창녕이 되죠. B가 합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이것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창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오포늪, 람사르 습지죠. 그 다음에 E가 부산이고, B는 잠깐만, 고성이다. 고성. 여기가 좀 헷갈리네. 안 보다 보니까. 여기가 사천이고, 그죠? 여기 진주, 창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는 고성. 고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공룡발자국 가장 유명하고, C는 이거 어디지? 하동. 여러분은 저처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하동은 녹차 정도가 유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산은 E이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오모에서 아마 가장 조금 수능스럽게 어려운 문제였다 생각하는데 좋은 문제입니다. 좋지만 오모 수준에선 어렵다. 한번 보면 지역을 보면 여기 확실하진 않은데 춘천인지 홍천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춘천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군산이 나와 있고 여기는 뭐 안동 쪽인가? 경북 내륙이죠. 하여튼 소우지인 지역. 여기는 거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가시기 강수량 나시기 기온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기 기온 나시기 기온 이렇게 하면 풀기 쉽고요. 가시기 강수량 나시기 강수량 해도 풀기 쉬워요. 근데 하나는 강수량이고 하나는 기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부터 접근해야 되는지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푸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가시기가 1월이었을 때 나가 8월이었을 때 그 다음에 바꿔서 또 한번 해보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석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경우의 수를 안 쓰고 문제를 풀려고 처음 시도를 해보거든요. 그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거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나요? 그 가나 상관없이 가나가 뭐든 간에 지역이 확정적인 거 하나 딱 보입니다. D. 왜냐? 거제가 있기 때문에. 거제는 일단 기온으로 따졌을 때 1월이든 7월이든 다 더워요. 4개 중에서 제일 덥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도 제일 많은 거 이해되죠? 1월이든 7월이든. 왜냐? 거제는 최다우지이기 때문에. 연 강수량 1800mm 이상의 최다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D는 거제가 확정이에요. 가가 1, 8이든 8, 1이든 무조건 D는 거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팁을 좀 써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문항에서 일단 따지지 않고 결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찾는다. 그런 거를 하나 찾고 나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D를 하나 고르고 나면 저는 그 다음에 A를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강수량이 D가 엄청 많은 건 이해를 하잖아요. 최다우지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1등이다 이 뜻이 아니라 최다우지급이라는 거죠. 1등은 서귀포고 뭐 하여튼. 그래서 강수량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A도 가시기 강수량이 거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A도 강수량이 엄청 많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지역을 보면 얘 경북 내륙이니까 소우지요. 얘 소우지요. 그 호남권 서해안이면 소우지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최다우지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평균? 연강수량 한 1300mm 정도 되는 평균.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D랑 A가 가시기 강수량이 비슷하다. 근데 나머지 지역에선 다우지가 하나도 없다. 뭐 좀 이상한데를 느끼다가 또 이제 떠오른 거는 여기가 여름 강수 집중률 최대인 지역이구나. 서울, 춘천, 홍천. 얘네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뭔가 말이 된다. 가가 8월이라면 그러니까 전체 연 강수량은 적더라도 여름 강수 집중률이 엄청 높으면 거제 여름 강수량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A가 얘가 됩니다. 가가 8월이 되고요. 나가 1월이 되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모순을 찾는 거죠. 가가 만약에 1월이라면 얘도 강수량 적고요. 얘도 적고 얘도 적어요. 그래서 이런 값이 나타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랑 나는 저는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도 연결을 했어요. 이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정말 그 체화를 잘 한다면 실력이 급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배워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A랑 D 이렇게 연결을 했고 C랑 B가 남았는데 얘는 강수량으로 볼지 기온으로 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둘 다 소우지예요. 그래서 뭔가 판단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기온으로 보면 판단이 애매하지 않아요. 1월 기온이잖아요. 근데 1월 기온을 결정하는 요인이 고도랑 위도랑 수력 분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요인을 따졌을
따져야 합니다. 기온을 생각할 때 그냥 어렴풋이 뭐 얘가 더 남쪽이니까 더 덥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을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예, 안동이든 군산이든 다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위도를 따졌을 때 안동이 그러니까 위도를 따졌을 때는 안동이 추워야 돼요. 왜냐 더 고위도기 때문에. 근데 수륙분포를 따져도 겨울 기온이면 내륙이 제일 춥잖아요. 그래서 내륙 서해안 비교기 때문에 안동이 더 추워야 돼요. 이 위도와 수륙분포 두 가지 요인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이 더 추운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안동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기온이 더 낮은 B가 안동이라고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ABCD를 연결했습니다. 가랑 나랑. 이거 되게 저 나름 해설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면서 뭔가 많이 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B는 가가 나보다 기온이 낮다. 이거는 뭐 B든 B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면 다 틀린 말이잖아요. 틀렸고 A는 D보다 열연강수 집중률이 높다고 아까 말을 했고요. 왜냐? 서울, 춘천, 홍천 이쪽이 열연강수 집중률 1등이기 때문에. 2번 B는 C보다 바다의 영향을 적게 받겠죠. B가 내륙이니까. 네, 4번 C는 A보다 고위도가 아니죠. 저위도죠. 틀렸고 D는 B보다 연교차가 작겠죠. 연교차를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 첫 번째, 고도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도랑 수륙분포인데 위도가 적을수록 연교차가 적어지고요. 수륙분포는 해안이 내륙보다 적어지죠. 당연히. 근데 지금 B는 내륙이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죠.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다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번 얘도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약간 지역적이지 않나? 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정동진이랑 경포고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에도 나온 적 있어요. 얘네를 외워놨다면 풀었겠죠. 얘는 강릉에 있는 겁니다. 정동진이라는 거는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당구이고 경포호는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석호입니다. 석호. 다 알고 있었다면 풀었겠죠. 그래서 B가 지금 강릉이니까 가가 B. 나는 지금 석탄박물관이란 얘기가 또 나왔네요. 아까 저번에 석탄박물관 문경 보령 태백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문경 보령 태백. 이 중에서 태백밖에 없네요. D. 그래서 B랑 D 답은 5번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정동진이랑 경포를 몰랐다면 풀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D는 일단 확실하니까 지금 남은 게 2번이랑 5번인데 일단 해안당구란 말이 있으니까 일단 해안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C는 제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에는 안타깝게도 C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아마 2번으로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지역지리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몰랐으면 새로 외워두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수능 날까지. 이런 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공부를 하나요? 라고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설 문제들을 양치기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제일 확실해요. 양치기를 해가면서 그 지역지리 내용을 최대한 머리에 많이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요즘 트렌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18번 요거는 일단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지역을 먼저 보면 고양이 있고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냐 여주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이 있죠. 통근 통학지별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얘예요.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나다는 되게 낮은데 가가 유독 높죠. 이러려면 서울이랑 일단 붙어 있어야 될 거고요.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신도시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가 고향이 되겠다. 얘는 신도시가 되겠다. 신도시 배드타운 뭐 이 정도. 서울이랑 인접 해야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다를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나요? 한다면 저는 못하겠어요. 왼쪽 그래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를 준 거겠죠. 제조업 종사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나니까 나가 화성이겠죠. 그다음에 다는 남았으니까 여주 이렇게 가면 되겠죠. 화성은 제조업 그 공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동차 있고 그다음에 전자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요. 근데 여주는 농사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수는 화성이 더 많겠구나. 그래서 가나다 쉽게 했고 1번 화성엔 1기 신도시가 아니라 2기 신도시가 있죠. 1기 신도시는 여기 중에서는 고향이 있는 거고 2번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주간 인구 지수라는 게 상주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외곽으로 갈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왜냐면 서울이랑 붙어 있으면 뭔가 대도시일 것 같고 뭔가 번화할 것 같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서울이랑 붙어 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낮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랑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로 가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지역 안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주간 인구 지수가 외곽이 서울 근처 보다 더 커집니다. 근데 서울 내에서는 또 당연히 도심이 더 커지죠, 외곽보다. 이게 차이예요. 주간 인구 지수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겠죠. 고향이 서울 인접이니까. 3번 가는 나보다 상주 인구가 많죠.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고향은 약 100만 정도 하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5등이죠. 인구 순위 5등. 100만 정도. 근데 여주는 전 몇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암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향보단 훨씬 적을 거니 답은 3번. 아니지, 뭔 3번이야. 왜 이러지? 네, 상주 인구가 적다니까 틀렸죠. 4번. 나는 다보다 아파트 비율이 높겠죠. 화성은 신도시입니다. 근데 여주는 신도시가 없어요. 그냥 농촌이라고 보면 돼요. 이 라인이 경기도에서 농촌이다. 그래서 아파트 비율은 화성이 높고요. 여주는 그러면 단독주택 비율이 높겠죠. 한지에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교하게 됩니다. 5번. 다른 가보다 경지 면적이 넓죠. 얘는 아까 말했지만 농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 경기도 동부가. 그 다음에 또 알아줘야 되는 건 여주가 쌀로 유명합니다. 근데 고향은 아파트밖에 없을 건데 경지가 있을 만한 게 있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나는 1차, 4차 국토 개발 계획이다. 가는 키워드 뽑아내야죠. 산업 기반을 조성, 기반. 그 다음에 정부 주도 거점 개발 방식, 남동임의 지역. 너무 키워드가 많아요.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제 1차 국토 개발의 특징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뭔가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댐, 또 뭐 있지? 도로 이런 기반을 형성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주도 거점 개발 얘는 1차 해당하는 거죠. 1차 때는 남동의 임해 2차 때는 서해안 그 여수 이쪽 있죠. 남해안 광양 이쪽을 말하는 거고 3차 때 이제 신산업지대라고 그 서산 당진 이쪽을 개발하게 됐죠. 이렇게 시기별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균형 개발 방식 이런 게 있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거 다 4차의 특징이죠. 아이고 4차. 이렇게 가나는 엄청 쉽게 했어야 되고요. 1번 가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라고 하죠. 정부 주도잖아요. 정부 주도. 정부가 지역한테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아래로 이렇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향식이라고 하고 이제 4차에서 했던 균형 개발 방식 같은 경우를 지자체에서 정부로 올리기 때문에 상향식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4차 시기에 경북 고속국도 개통되었다라고 하면 틀렸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고속국도라는 말이 나오면 1차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고속철도면 4차예요.
얘네를 혼동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고속국도는 도로예요. 고속도로. 이거는 1차 때 만들어졌고, 고속철도 KTX죠. 이건 4차 때 만들어졌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죠. 3번 가는 나보다 시행시기가 이르죠. 1차니까. 나는 가보다 형평성을 추구했다. 형평성을 추구한 게 균형 개발이고, 거점 개발은 형평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지역만 골라가지고 여기만 일단 성장을 시키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공간 불평등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일단 나라를 살려야 되니. 그래서 1차 때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5번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도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가 시행시기가 나 시행시기보다 낫죠. 4차가 나중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이거는 되게 야매 팁인데, 한지에서 무슨 현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구온난화. 이거 말고 나올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런 건 있겠다. 녹새바람 이런 건 있겠다. 근데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기온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1번 봄꽃의 개화 시기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빨라지는 게 맞겠죠. 왜냐, 겨울이다가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때 봄꽃이 필 거 아니에요. 봄꽃이니까.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더 빨라질 겁니다. 원래 3월 돼서야 봄으로 넘어갔다면 온난화가 심해지면 2월에 벌써 봄 같은 기후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 1번이 되겠죠. 2번 결빙일수, 뭔가 어는 게 줄겠죠. 당연히 기온이 높아지면. 한류성 어종이면 바닷물이 차갑다는 건데, 바닷물이 높아지면 증가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4번 북한 개선이 남아할 것이다 뭐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기온이 올라가면 무슨 선 한계선 무슨 한계선은 올라가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냥 결과를 기억하시면 되고, 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이런 산이 있었다. A라는 작물이 이 정도 고도에서 자랐다고 해봐요. 기온이랑 이런 거 좀 했을 때.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 이 정도에선 못하게 돼요. 왜냐, 너무 더워졌어요. A라는 작물이 못 자라. 그 대신에 A라는 작물이 더 위에서 자라게 되겠죠. 고도가. 이런 거를 이제 북한계선, 얘가 북한계선이 되겠죠. 근데 북한계선이 북상하게 됩니다. 남하하는 게 아니라. 5번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서리는 추울 때 내리는 거고, 서리가 안 내리면 따뜻하다는 건데,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면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당연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한번 풀어봤는데 확실히 세지보다는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첫 번째 13번. 이건 괜찮아요. 근데 16번 이거는 수능 수준입니다.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좋은 문제고, 연습하기 좋은 문제, 뭔가 배워갈 게 많은 문제, 마인드 세팅을 정립하기에 좋은 문제. 하지만 어렵고, 그 다음에 17번에 정동진 경포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 들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해봤고,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거는 3모 때는 약간 자료 해석이 잘 안 되는 건 있었거든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뭔가 선지로 역추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5모는 딱히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시험지가 되게 지저분하지 않은 그런 느낌. 네, 5모 한국지리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